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순간입니다. 어느덧 20대 국회 임기가 오늘로써 끝나고 내일부터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21대 국회는 지난 4.15 총선거를 통해서 여당의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180석 이상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그 우호 정당의 협력을 받으면 200석 개헌선까지도 가능한 그런 아주 위풍당당한 여당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누구 말 맞더나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일 외에 그리고 개헌, 대통령 탄핵 외의 모든 법안에 대해서, 모든 결의안에 대해서, 예산안 등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쪼그라든 야당 이게 짓누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민주당 핵심부를 대변하는 윤 사무총장이 어제 그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 자리도 87년 이후에 여소야대 시절에서 전통화됐던 의석 비율대로 대체로 나누는 이 관행도 없애겠다. 국민은 우리에게 압도적인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해준 것은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라, 국회를 운영하라는 뜻이니까 18개 상임위원장도 전원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그래야 책임 있게 개혁 입법을 세워서 뚫고 나가겠다. 시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소감은 어떻습니까? 황당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좀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을 아마 하신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즈음에서 국회가 무슨 법률이라도 만들 수 있다. 야당을 배제하고 짓누르고 무슨 법률인지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회 독재로 나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는데 2300년 전에 법과 사상의 원조인 한비자가 한 말을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법과 사상의 원조인 한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리법권천. 오래전에도 제가 이걸 한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세상의 올바른 이치도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뭉갤 수가 있고 법률은 폭주하는 권력에 압도당할 수가 있고 그 폭주하는 권력도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 하늘 어떤 하늘이냐? 하늘은 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입을 통해서 하늘이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민심이라는 뜻입니다. 민심을 권력이 이길 수가 없다. 이 비리법권천을 오늘 아침에 저는 민주당의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번 좀 상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4월 15일 총선거다. 4년마다 있는 총선거다. 그리고 5년마다 있는 대통령 선거다. 하는 것은 그 어느 날 하루의 여론조사라고 봐야 됩니다. 4.15 총선거의 민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역 후보 총득표율을 합산하면 민주당이 약간 사사오입을 해서 50%,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41%, 9% 차이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에 간 9% 중에 5%만 이쪽으로 와버리면 이게 민심의 지지는 역전되는 것입니다. 9% 차이라고 하는 것은 간발의 차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외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한 표라도 이기면 의석을 확보하는 그 제도의 맹점 때문에 이렇게 압승한 것으로 되고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게 됐고 그리하여 분출하는 이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까지도 독식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개헌안, 대통령 탄핵안은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저하건 제적 과반수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하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민주당의 장악력에 따라서 민주당의 의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여당이 공수처법 등을 작년 3월에 발의해갖고 애를 먹었지요. 의석 과반수가 안 되니까 뭐 정의당 이런 당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른바 1+4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애를 먹고 제가 보기에는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싸운 것도 아니고 길을 열어준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안 생겨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까짓 그 뭐 문제가 됩니까? 압도적인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으니까.
이제 공수처법 같은 걸 만들어도 전혀 고생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히틀러가 최고 권력자로 등극할 때까지 헌법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일단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도 헌법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수권법이라는 걸 의회가 통과시키게 했습니다. 수권법이 뭐냐? 행정부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만들 수 있다. 그건 결국 총통이 의도한 사항은 총통령으로,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입법해서 시행하면 된다. 이게 이른바 히틀러의 수권법으로 그가 멸망할 때까지 헌법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히틀러식 수권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유령기관을 만든 헌법 위반의 범죄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 시절에 은사이기도 하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석좌교수로 우리 헌법학의 현 주소를 지키고 있는 허영 교수가 공개적으로 어떤 일간지에 제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고하듯이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려고 하냐. 이게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다. 왜 공수처를 이렇게 만들고 하느냐. 충고성, 경고성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도 다 뒷전이고 공수처와 유사한 법률 뭐든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야당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번번이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의장석을 둘러싸고 저항해봐야 수적으로 압도돼갖고 다 쫓겨나오게 되고, 그러면 야당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가 열릴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 상정됐을 때는 그냥 성명서 발표하고 각자가 의원회관에서 본회의장 진행을 테이블에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비 받아 먹으면 됩니다. 그 일부러 나와가지고 몸싸움 해가지고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고 하는 일, 그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하루의 여론조사로 이렇게 압승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을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부와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충돌이 경제, 외교, 군사, 안보에까지 미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지금 강제당하고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주제만 하더라도 지금 정권 핵심부에서는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제 한은 총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8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건 오늘 현재의 전망이지 연말까지 그보다 훨씬 내려갈 수 있다. 엄중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핵심부 그리고 당선자 여러분들은 아주 당선에 충만하고 이 엄청난 의석수의 분위기에 붕 떠가지고 지금 온갖 험한 말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파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들, 그렇게 되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까지 포함되지요. 묘를 파헤치고 전부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파묘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만드세요.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친일파의 묘를 어떻게 국립묘지에 안장하느냐. 안장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친일파 개념도 그렇게 규정하고 사람 일도 명기하고 파묘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87년에 일어나던 카알기 격추 사건도 지금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카알기 격추에 관한 특별법, 임시조치법을 만드십시오. 이건 요란한 사유 때문에 이것은 당시 노태우 정권, 전두환 정권이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조작한 사실에 대해서 시비를 걸자는 처벌한다. 그걸 법을 만드십시오. 히틀러 수권법처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뭘 그렇게 고상을 하십니까? 한명숙 무죄 특별조치법을 만드세요. 한명숙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죄다 하는 특별법을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국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하늘을 거스리고 그리고 민심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핵심부 권력자들에게 195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당시에 기세등등하는 자유당 집권 여당이 1년 3개월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국가보안법에 언론을 통제하는 조항을 넣고
이때 소수 야당을 전부 내쫓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1년 3개월 뒤에 어찌 됐습니까? 정권을 놓치게 되고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 일가는 자살극으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민심 그리고 천심을 거역했을 때 이런 무서운 결과가 올 수도 있다 하는 역사상의 교훈, 오랜 일도 아니지요. 자유당 정권 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상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실세 권력자들과 민주당의 핵심 권력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리 법권천의 이 한비자의 가르침을, 두려움을 갖고 한번 좀 새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